긴 하루가 끝나고 잠자리에 드는 시간. 불 끄고 누운 지 한참이 됐는데도 잠이 오지 않는 그런 날이 있죠. 이런저런 고민과 걱정으로 머릿속이 복잡하고 막막할 때, 그럴 때 가만히 눈을 감고 상상해봐요. 내 방을 지나 우리 동네, 우리 나라, 지구, 그리고 저 멀리 우주까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를 조금씩 더 넓혀보는 거예요. 이 커다란 우주에서 지구라는 별의 인간으로 태어나 지금 이 순간에 살고 있는 나. 저 멀리서 내려다보면 모래알처럼 아주 작게 보이겠죠?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뭔가 또렷해져요. 크고 무겁게 느껴졌던 고민이 그 정도는 아니구나 싶어지고 놓치고 있었던 것들이 보이기도 하죠. 수의 세계도요, 이 커다란 우주처럼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땐 처음부터 출발해보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아, 그런데 수의 세계에서 처음이 어디냐고요? 정수. 바르다, 온전하다 라는 뜻을 지닌 한자 정. 그리고 세다, 세마다 라는 뜻을 지닌 한자 수. 바르고 온전한 수라는 거네요. 정수는 왜 이런 이름이 붙었을까요? 아주 오래전 수를 처음 세기 시작했던 때로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하나, 둘, 셋. 고대 이집트인이 그려놓은 동굴 벽화엔 멧돼지로 보이는 동물 그림과 함께 막대기 모양의 선들이 이렇게 3개 그어져 있는데요. 무슨 뜻일까요? 맞아요. 멧돼지를 3마리 사냥했다. 얼마나 뿌듯했으면 이렇게 기록을 해놨을까요?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렇게 수를 세고 기록을 했는데요. 처음엔 멧돼지 1마리당 막대기 하나, 열매 하나당 막대기 하나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무언가를 세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수, 바로 자연수입니다. 산, 들, 바다와 같은 것들을 자연이라고 하는데요. 자연에는 사람의 힘이 더해지지 않고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는 모든 존재나 상태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연수는 이 세상에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수.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관찰하면서 가장 먼저 발견하게 되는 수인 거죠. 그런데요, 점점 농사기술이 발전하면서 수확량이 많아져요. 서로 남는 걸 거래도 하고 세금도 걷게 되는데요. 일일이 막대기를 그려가며 주고받는 게 점점 불편해졌겠죠? 그래서 좀 더 간단하게 표시하기 위해 숫자를 발명합니다. 1대1로 똑같이 표시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개수를 나타내는 규를 사용하기 시작한 건데요. 로마 숫자, 바빌로니아 숫자, 이집트 숫자, 아라비아 숫자. 이렇게 저마다 수를 좀 더 간편하게 기록하는 나름의 표기법을 만들어 썼어요. 이 중에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숫자가 바로 아라비아 숫자. 1, 2, 3, 4, 5. 벌써 막대기를 긋는 것보다 훨씬 간편하죠? 그런데 여기서 좀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야 할 것 같아요. 아라비아 숫자는 사실 아라비아가 아니라 인도에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인도에선 무려 4세기부터 숫자를 만들어 쓰기 시작했는데요. 아랍은 일찍부터 이 숫자를 받아들여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다 아랍 상인들이 무역을 위해 유럽에 드나들면서 이 숫자를 유럽에 전하게 되는데요. 아라비아에서 쓰는 숫자로 알려져 아라비아 숫자가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유럽 사람들은 이 아라비아 숫자를 금방 받아들였을까요? 그건 아니었어요. 그때까지 로마 숫자를 쓰고 있던 유럽 사람들에겐 정말 충격적인 게 있었거든요. 바로 숫자 0입니다.
0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 즉 없음을 나타냅니다. 자연수는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는 수, 있는 것들을 세는 수잖아요. 그러니 없음을 나타내는 0은 따로 발명되어야만 했습니다. 자연수를 사용한 지 4만 년이 넘게 흐른 뒤인 기원후 628년, 인도의 수학자 브라마구프타가 쓴 우주의 창조라는 책에서 숫자 0이 처음으로 등장하죠. 0은 같은 두 숫자를 빼면 나오는 값이다. 0이 발명됐다는 게 신기하긴 한데 그 정도로 대단한 일인가 싶기도 하죠. 그런데 잠깐 생각해 보세요. 0이 없었다면 10은, 100은, 1000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었을까? 숫자 3은 1의 자리에 있을 땐 3을 나타내지만 10의 자리에 있을 땐 30, 100의 자리에 있을 땐 300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300이라고 해서 그냥 세 번째쯤 되는 자리에 3 이렇게 적으면 헷갈리겠죠. 그렇다고 아무 숫자나 채워서 세 자릿수를 만들면 정확하게 수를 나타낼 수 없고요. 그래서 숫자의 위치를 제대로 표시하기 위해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나타내는 새로운 숫자가 필요했는데요. 그게 바로 0이었던 거죠. 이렇게 완성된 십진법은 큰 수를 표현하는 건 물론이고 계산도 훨씬 쉽게 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아라비아 숫자가 이렇게 널리 쓰이게 된 데에는 0의 역할이 엄청 컸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서양에선 17세기 이후에야 0이라는 수를 받아들였어요. 자연을 신의 완벽한 창조물로 여겼던 당시 서양 문화에서 없음을 나타내는 0은 악마의 기호와 같았죠. 그럼 이건 어땠을까요? 15에서 20을 뺐을 때 나오는 값. 자연수에서 0까지는 왔는데 이건 그 영역을 벗어나는 수잖아요. 사실 기원전 2세기경에 쓰인 중국의 수학서 구장산술에 이미 이익은 빨간색으로, 빚은 검은색으로 표시한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15 빼기 20이라는 식에서 나오는 값은 실제로 관찰할 수 있는 수가 아니라는 이유로 오랫동안 인정받지 못했죠. 그런데 뺄셈을 하다 보면 자꾸 막히잖아요. 결국 16세기에 수학적 계산을 위해 이 수를 인정합니다. 0보다 작은 수, 0을 기준으로 자연수의 반대편에 있는 수를요. 네, 비로소 정수의 세계가 완성된 순간입니다. 정수의 세계를 다시 둘러볼까요? 정수는 자연수인 양의 정수, 0, 그리고 음의 정수로 이루어진 수의 집합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 둘, 셋, 세기 위해 자연스럽게 생긴 자연수. 이 자연수는 정수의 세계에서 양의 정수라는 이름을 새롭게 얻습니다. 그리고 없음을 나타내기 위해 발명된 0. 자연수보다 나중에 발명됐지만 0이 발명되지 않았다면 정수의 세계도 만들어질 수 없었죠. 그리고 0을 기준으로 반대편에는 음의 정수가 있습니다. 0보다 작은 정수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숫자 앞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서 양의 정수와 구분합니다. 긴 막대 위에 하나하나 가지런하고 온전하게 자리한 정수를 떠올려 보면 온전한 수, 정수라는 이름을 왜 가지게 됐는지 알 것 같네요. 그런데 아시나요? 정수는 우주만큼 커다란 수 세계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 그치만 오늘 여행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